네, 커넥트 오늘과 내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케이프투자증권 최형기 이코노미스트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깜짝 놀랐어요. 3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요. 또 오미크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S&P 500 지수를 위시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0일, 이제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저는 전년 동월 대비로 6.8%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와 이제 전월치 모두 상회하는 결과고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충격이 좀 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아무래도 이제 후행 지표이고 또 최근 이제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세 둔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피력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안도랠리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와 식품, 중고차, 신차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고요. 다만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그 범위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요 운임 가격 지수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좀 국제 유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소비에 대한 그 확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내년 어쨌든 상반기 중에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될 거다라는 전망 자체는 좀 추가적으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과 이제 몇몇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현재의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하는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초 예상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가속화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11월 달, 12월 달 매월 150억 달러로 이제 자산 매입 축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300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그렇게 보면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2022년 6월에서 이제 3월로 이제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 연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빨리 종료를 시키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 운용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좀 조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점도표를 통해서는 아마도 내년도에 지금 금리 인상 횟수가 1회로 지난 9월 회의 때 결정이 됐는데 아마도 이번 회의에서는 2회로 금리 인상 횟수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도 아마 좀 소폭 좀 상향 조정되면서 아무래도 통화 정책 정상화의 어떤 그 속도가 지난 9월 회의보다는 좀 빨라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주된 내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말고 그 외에 어떤 변수들이 또 이번 주에 있을까요? 일단은 좀 지금 수면 아래로 앉아 있긴 하지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은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임시 예산안 내년 3월까지는 임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셧다운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정부 부채 한도 이제 상향 이제 조정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이제 주요 의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디폴트 리스크도 상당히 좀 완화되는 좀 측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좀 받쳐주는,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계속 좀 양호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임과 동시에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그런 좀 명분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증상이 이제 심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증 환자 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중증 환자 수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오프닝 업종 중에서도 좀 실적이 회복될 거다라는 예상되는 그런 엔터, 미디어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반도체 업종이 좀 내년 1분기 좀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이 가시화되면 좀 양호한 어떤 수익률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첫 주 우리 시장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